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실무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가치를 100억으로 창투사나 금융기관에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지만 이렇게 기업 가치를 100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아이템은 있는데 그리고 인력도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유입을 시키고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듯이 창업하고 2년 반 만에 회사 가치를 100억으로 인정을 받아서 창투사나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제가 지분 관리를 잘 못해서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반 동안 한 작업이 뭐냐면 제가 계획한 아이템을 시장에 제대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을 때 그때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회사 가치를 100억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좀 유심히 들으셔가지고 자금을 제대로 투자받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어떤 아이템이었냐면요. 간단하게 제 스토리를 알아야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뻥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IT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는 마이크로 인포였습니다. 이름도 제가 진 거죠. 저는 한 시장에 시장 선점형 아이템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보면 매물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중고차 시장에는 매물 공유 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열심히 구축을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한 2년 반 만에 전국에 있는 중고차 딜러들이 저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마켓 쉐어가 9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옥션도 중고차라는 카테고리 전체를 저희 쪽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션에 들어갔을 때 자동차란이 있고 중고차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독점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된 거죠. 또 SK텔레콤에서는 비즈 파트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비즈 파트너 저희가 1호였습니다. 1호. 그래서 SK텔레콤에서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저희하고 마케팅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저는 또 서울시에서 이걸 했습니다. 2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상인 육성 프로젝트 사업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이 요즘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상인들이 입점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청년 상인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져왔을 때 사업 브리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 상인들을 저희가 사업 브리핑을 받아봤는데 핵심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투사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정말 핵심으로 찾고 있는 요소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건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듣지 못하신 분은 위에를 클릭하셔가지고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내 입장이 아니고 누구 입장이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지만 투자 유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투자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죠?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자금이 50억이 필요하다. 그럼 50명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억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50%를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할 거야, 안 할까요? 네, 10이면 9은 투자를 할 겁니다. 왜요? 네, 돈을 투자해서 1년 내에 50%라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만 증명해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때 또는 투자를 받을 때 이 골자에서 벗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충족시킬 때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는가? 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내 아이템은 이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믿어질까요? 네,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요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은 상승 곡선인가? 우리가 흔히들 내 아이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재무제표를 보면 항상 후퇴를 하고 있죠. 뭐가요? 매출이요. 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과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선뜻 투자를 못할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운영자들이 전문적인가? 이겁니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로 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과연 투자를 해서 1년은 좀 짧아도 3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가? 네. 회수가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한 거죠. 이걸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아이템 경쟁력이 있는가? 이건 뭐냐면 특허와 같이 법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네. 제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이렇게 좋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특허와 같이 실용신안이나 이런 거가 같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믿겠죠. 두 번째는 앞으로 경쟁자가 나타나도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가?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1년 후에 보니까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저에 대한 경쟁력,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을 사람들한테 어필을 못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1년이 불투명해 하면은 어떨까요? 투자를 꺼려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장 선점형이 돼 있어서 시장이 함부로 다른 경쟁 업체에서 들어오기가 힘들다. 어떤 요소 때문에. 이런 요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출이 상승 곡선인가? 네. 매년 주력 아이템의 매출이 상승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라는 건 뭘까요? 네. 회계사무실에서 매년 뭐를 보여주죠? 결산을 하죠. 재무제표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출이 오를 겁니다. 이거는 말인 거죠. 투자자들은 말을 통해서 투자하지 않고 숫자를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막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받는다고 해도 가까운 지인이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요즘
자금 대출 있죠. 자금 비용. 뭐 몇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하려면 저와 같이 포부를 좀 갖게 된다면 100억 정도는 받아야지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포부를 크게 갖고 큰 투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2, 3년 또는 1, 2년 정도는 자기가 직접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그 아이템을 제대로 세팅을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는 거는 어렵다는 게 지금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적자예요. 그러면 적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스템에 구축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한순간에 뭐가? 매출 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급 인력들을 대거 모집해서 마지막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케팅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을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상승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매출이 상승이 안 된다 해도 상승 곡선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투자자들은 마음이 끌리겠죠. 자, 운영자들이 전문적인가, 전문가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주력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객관적인 게 뭘까요? 네, 박사,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박사급이다. 이런 거. 학력에 대한 것이 객관적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박사 아니면 그러면 투자도 못 받습니까? 네,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떤 투자? 그 분야에서 자기는 20년 동안 한 운만 파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때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거는 괜찮죠. 그런데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없으면 금융기관이나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가? 자, 제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3년 이내에 어디를 가요? 네, 코스닥을 가든지 나스닥을 가든지 또는 제3시장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3년 이내에 내가 자금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이런 데 하나도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경영자한테 가서 멱살 잡고 돈 내놔 할 수도 없죠. 네, 이렇게 큰 금융을 투자 받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기업에서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제3시장이나 또는 코스닥, 나스닥 이런 데서 자기 투자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회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업계획서에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기 이 이상 벗어나는 어떤 것은 하나의 강론이겠죠. 그럼 투자 유치를 나는 복잡해서 못 받겠다. 또는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열심히 브리핑을 했는데 유치를 못 받았다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골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투자 유치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경험자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금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걸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유튜브 채널은 그렇게 하루 종일 하게 되면 다들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마케팅 톡톡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